We make the streams louder. 오늘은 이제 리먼 브라더스의 과거에서 미래를 배워볼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모델은 사실 과거에서 배우는 거예요. 역사. 그렇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우리가 그냥 코로나가 어떻게 부동산에 영향을 뭐 주겠어 안 주겠어 그 개인적인 생각 말고 과거에는 어땠는지 한번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거 우리 실전반 지금 멤버들도 들어오셨는데 이미 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 하시는 개념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했어요. 이때 뭐 금융위기라고 해서 지금 전 세계가 좀 출렁였는데 리먼 브라더스가 이제 왜 파산했는가? 여기 보면 이때의 이유는 주택시장의 과열이었어요. 그러니까 주택시장 과열이 왜 발생했나? 자, 일단 미국의 은행들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해줬어요. 왜냐면 미국 주택가격이 상승하니까 사람들이 수요에 참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또 상승하죠. 이러다 보니까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사람들이 주택을 계속 매입하니까 거기에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했고, 주택담보대출을 은행은 사실 물 들어온 거죠. 너도 나도 대출해달라고 하니까 너도 나도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값이 폭등을 했는데, 이때 이제 집값의 거품이 조금 빠지기 시작했어요. 네, 집값이 너무 올랐다. 뭐 중국 자본도 많이 들어왔었고, 그래서 집값이 폭등하다가 갑자기 위기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사람들이 대출을 못 갚아요. 집을 잃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전세가 없죠. 전세 갖고 월세만 있잖아요. 월세만 있는데 집값 하락하고 이제 월세랑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이제 또이또이 시키거나 해야 되는데, 위기가 발생하니까 뭐 세입자가 어떤 연유가 있어서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대출을 갚지 못하다 보니까 집을 팔고 집을 너도 나도 이제 팔려고 하니까 집을 팔았는데 대출을 상환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은행이 파산하니까 은행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으니까 해고, 그러니까 대량 실직자가 발생하죠. 실직자가 발생하니까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 요런 흐름 때문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이 됐어요. 다시 돌아가면 리먼 브라더스가 이제 파산을 했고, 그게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를 다운시켰어요. 그래서 리먼 브라더스가 실제 파산한 2008년도 9월부터 2009년도 4월까지 약 한 7개월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 조정기를 겪었어요. 주식시장도 그렇고 조정기를 겪었고, 사실 이 파산 이전에 이미 미국의 어떤 이제 신호들이 왔어요. 이런 리먼 브라더스가 미국 금융의 아마 3대 금융회사 중 하나였을걸요? 네,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근데 그때 이전에는 약간 뭐 짜잘짜잘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큰 놈이 이렇게 훅 간 거죠. 훅 간 거니까, 야, 이게 예산일이 아니다. 라고 해서 요런 조정기를 겪었고, 그때 당시 이제 코스피도 약 마이너스 38% 정도, 시가총액이 38% 정도 날라갔다고 하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 가치가 38% 정도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요런 2008년도 9월부터 2009년도 4월까지 약 7개월간의 조정기를 겪었고, 이 조정기를 겪고 나서 미국이 뭘 썼죠? 양적 완화를 시작했죠. 양적 완화와 어떤 거? 제로금리를 시작했잖아요. 제로금리를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주가가 회복하고 쭉쭉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쭉 가버렸죠. 쭉 가버렸다가 요번에 코로나 이슈로 다시 떨어진 상태였는데, 그래서 이제 요 2008년도 9월부터 2009년도 4월까지가 리먼 브라더스의 이슈였다. 그리고 주식시장을 먼저 본 이유는, 주식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하잖아요. 사고 파는 것도 현금화가 즉각적으로 발생하고, 어떤 이제 이슈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한다. 하지만 이제 부동산은 조금, 주식시장은 바로 반응하는데 부동산 시장은 바로 반응하진 않는 약간 이런 패턴인데, 아무튼 요 2008년도 9월에 금융위기가 시작이 됐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무너져 내렸다. 이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를 맞았을 때 부동산은 어땠는가를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0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를 가져온 거예요. 일단 여기서 봤을 때 이제 2009년도 2월이니까 이쯤이 될 거예요. 이쯤이 될 건데 이제 08년도 뭐 10월쯤 되겠죠. 이때 지금 인천과 서울이, 인천이 갈색이고 얘가 인천이고 얘가 서울이에요. 인천과 서울이 분위기가 좋다가 리먼 사태를 맞고 쭉 떨어졌죠. 그쵸? 매매 실거래가 지수가. 그리고 여기 이제 대전은 주황색이고 대전도 살짝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 울산도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대구, 그 다음에 광주, 그 다음에 부산. 네. 여기를 보면 어때요? 전체가 다 실거래가 지수가 좀 다운이 되더라. 그 리먼 브라더스의 여파가 부동산에 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조금 이제 깊게 들어가 볼게요. 딥다이브를 해보면 요거는 이제 서울, 인천, 경기만 가져온 거예요. 서울, 인천, 경기만 가져온 건데 2008년도 10월 뭐 요쯤 되겠죠. 이쯤 리먼 사태를 맞고 인천이 고공행진을 하다가 뚝, 경기도 분위기 좋다가 뚝, 서울도 분위기 좋다가 뚝. 즉 서울, 인천, 경기는 리먼 브라더스를 맞고 한번 하락했다가 다시 좀 상승을 했죠. 상승을 했다가 어떻게 되죠? 조정기를 겪었죠. 특히 09년부터 2016년도까지 거의 7년간의 조정기를 겪었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이때 조정기 시작해서 지금 2019년 정도까지 조정기를 겪었으니까 약 11년 정도의 조정기를 겪었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울산, 뭐 부울경이라고 하는데 부산, 울산, 대구를 볼게요. 대구를 보면 2008년도 10월쯤에 이렇게 됐을 때, 자, 심리가 이렇게 하락은 했는데 실제 부산, 울산, 대구는 어떻게 보면 요 앞에 06년도부터 08년도까지의 큰 상승이 없었죠. 얘는 오히려 뭐 주춤했고, 부산이 이제 그나마 좀 상승했었고, 하지만 이제 리먼 사태를 맞고 주춤했다가 부산은 다시 튀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는 내려왔다가 다시 튀어 올라갔고, 대구도 내려왔다가 회복해서 약간 조정하는 흐름, 이런 흐름들이었고요. 자, 대전과 광주를 보면 대전과 광주가 2008년도 10월 기점으로 쭉 나눠보면 대전이 아무 흐름이 없다가 빠졌다가 쭉, 광주는 아무 흐름이 없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앞에 경기와 좀 분위기가 다르죠. 경기, 서울과 부산의 분위기, 대구의 분위기, 대전의 분위기가 모두 달라요. 이 얘기는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아요. 전국은 공통시장 같지만 개별시장이에요. 개별시장이고 서울이 하락한다고 해서 대전, 부산, 인천, 뭐 울산 다 같이 하락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서울이 하락해도 오르는 지역이 있다. 다른 지역이 하락하고 있어도 오르는 지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도에 이제 금융위기 때 대장주 아파트의 시세가 어떻게 됐을까 한번 살펴볼 만하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서울이죠. 서울이고 여기는 인천이고 여기는 대전, 대우마리나는 부산, 울산, 봉선포스코, 광주, 여긴 대구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 파란색은 이제 도곡 렉슬 아파트 강남구에 있는 건데 쭉 상승세가 오다가 주춤하다가 요게 지금 리먼 사태 요 기간입니다. 리먼 사태를 맞고 뚝, 그리고 조정.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인천도 쭉 오다가 조정, 뭐 주춤주춤 하다가 쭉 맞고 조정. 그리고 이제 크로바도 주춤주춤 하다가 조정 받고 조금 상승했죠. 그리고 이제 뭐 울산 같은 경우는 쭉 오다가 조정 받고 다시 뭐 부합세.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쭉 오다가 주춤했다가 다시 좀 상승하고. 즉 분위기가 다 다른데, 그래서 얘를 이제 가격대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게 2006년도부터 2008년도 9월까지예요. 금융위기 리먼 사태 1.5년 전, 1.5년 전부터 리먼 사태까지의 시세 변화, 그리고 리먼 사태 이후부터 2년 동안의 시세 변화. 그럼 도곡 렉슬 같은 경우는
리먼 사태 이전까지 서울은 뭐 불장이었으니까 서울과 인천은 이때 불장이었죠. 아까 그래프에 보셨다시피 렉슬은 38%, 아이파크는 65% 상승했어요. 근데 리먼 사태를 쭉 맞고 보니까 그 이후 2년 동안 얘는 마이너스 7%죠. 얘도 마이너스 7%. 시세가 어떻게 됐어요? 하락했죠. 자, 그리고 크로버 같은 경우는 그 리먼 사태 전에 11% 정도 상승했는데 리먼 사태 이후에 2년 이후에 시세를 봤더니 또 9%가 더 상승했어요. 그 얘기는 이때부터 이때까지 요 상승을 했다가 잠깐 주춤했다가 다시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산 같은 경우도 상승엔 64%나 올랐는데 더 올랐고, 울산은 16% 올랐는데 더 올랐고, 광주는 올랐다가 더 올랐고, 대구는 이때 시장이 좋지 않았는데 그 뒤로 가격이 유지가 됐고, 결국은 데이터가 다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지역은 이렇게 하락했는데 반해 어떤 지역은 상승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봤을 때 하락한 지역을 면밀히 살펴보면 사실 요 상승폭이 큰 지역이 하락하기 쉬운 거예요. 지금 미국 증시랑 똑같아요. 미국 증시가 2008년도 리먼 위기 때부터 2009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끊임없는 상승을 했어요. 주식 차트를 한번 보세요. 그냥 계속 우상향이에요. 그러다가 이번 코로나 이슈를 맞았는데 사실 코로나 이슈가 안개 속이에요. 이게 어떤 기업이 파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실물 경기가 죽을 거다라고만 했는데 미국 시장이 그렇게 빠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이 올랐으니까. 네, 많이 오른 것만큼 리스크가 어디 있어요? 투자 세계에서. 상승이 가장 큰 리스크예요. 투자 세계에서는.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여기서 산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 얘가 어떤 연유로 인해서 급락을 했어요. 여기 산 사람은 급락해서 던져도 그냥 솔직히 소위 말해 시장가에 던져도 어떻게 되죠? 이만큼의 수익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산 사람이 던져도 이만큼 수익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많은 뒤에 이 긴 상승기 동안 잡은 사람들이 던지기 쉽다는 거예요. 5,001억에 던져도 난 수익이라고. 미국은 그만큼 상승을 했기 때문에 떨어지기 쉽다. 하지만 한국 주식시장은 그렇게 크게 상승이 없었잖아요. 사실 굉장히 소외됐었잖아요. 부동산도 똑같아요. 많이 상승한 곳은 이 조정장을 겪었을 때 하락하기 쉬워요. 하지만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은 곳은 이렇게 하락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또 여기는 전세가가 버티잖아요. 전세가 밑으로는 안 간다니까. 여러분이 요즘 최근에 많이 보실 텐데 뭐 어디가 지금 마피가 났다 해서 보면은 핵심지에 마피가 있어요. 핵심지 마피가 없다니까. 그러면 핵심지에 분양한 거가 분양 원가 아래로 떨어질 것 같아요? 절대 안 떨어져요. 핵심지가 아니기 때문에 마피가 나오는 거예요. 많이 오르지 않은 곳, 저평가된 곳, 아직 크게 움직이지 않은 곳을 찾아 들어가는 게 안전하고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우리는 항상 높은 확률에 베팅을 하는 게 투자니까요. 그래서 이제 리먼 사태 때 이제 이런 흐름을 보여줬고, 자, 그러면 이제 근본 코로나 사태를 다시 돌이켜 보면 왜 이제 코로나 사태가 문제가 되느냐? 왜 주식 시장이 폭락을 하고 전 세계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느냐?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만 하면 돼요. 확진자가 증가하죠.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이동 급감. 지금 여러 뭐 미국 맨하튼이라든가 뭐 도쿄 뭐 캐나다 뭐 이탈리아 피렌체 길거리에 사람이 없잖아요. 이동이 급감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업이 매출이 감소하고 이익이 급감해요. 그러면 기업이 지금 08년도부터 시작된 미국의 양적 완화로 인해서 제로금리가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제로금리니까. 근데 제로금리로 인해서 이제 부채를 상환을 해야 되는데 실적이 안 나오잖아요. 실적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채권자들은 돈 달라고 하겠죠. 야, 니네 이러다가 이제 돈 못 갚는 거 아니야? 뭐 보잉 니네 항공업계 지금 비행기 운항도 안 되는데 돈 못 갚는 거 아니야? 내가 빌려준 돈 줘. 환매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기업에서는 매출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돌려줘? 못 돌려주죠. 그럼 자금 확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부도를 맞아요.
부도 위기가 생기고, 그럼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죠? 해고를 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을. 이 해고된 사람들은 다시 소득이 없어요. 소득이 없으니까 소비를 할 수가 없죠. 소득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기업 매출이 하락해요.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기업이 망해가고 소비가 죽고 이런 지금 안개 속에 거쳤는데, 리먼 사태랑 다른 건 뭐냐면, 리먼은 파산이 시작하고 이거는 실물 경기로 온 거죠. 요거는 뭐죠? 팩트잖아요. 팩트인데 얘는 지금 실물이 파산을 일으킬 것 같다라는 가정이잖아요. 가정. 그러니까 지금 가정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 우리가. 얘가 지금 이 실물 경기가 먼저 죽다 보니까 기업들이 도산하겠구나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반응한 거라고요. 근데 지금 주식시장이 갑자기 급반등을 많이 했어요. 지금 요 한 3주 정도. 그 얘기는 뭐 지금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이게 해소될 거라고 믿는구나, 이런 심리가 있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안개 속을 결국 더듬더듬해서 무언가를 보물을 찾는 게 투자예요. 이 안개가 거치고 나서 투자해야지 라고 하면 그땐 이미 안개 속을 더듬더듬하는 진짜 투자자들이 움직인 후라고요. 노출된 재료는 재료가 아니에요. 이미 부산 11월 달에 작년에 가지야 할 때 부산행 짤 막 엄청나게 돌고 했을 때 가면 뭐 하냐고. 매도자는 물건 안 내놓고 이미 발빠른 투자들은 다 사놨는데, 저희 부산 과제를 작년도 5월인가 했잖아요. 부산 과제를 왜 했겠어요? 왜? 그렇게 미리 가서 선점하는 투자를 해야 돼요, 우리가. 자, 그래서 이제 코로나 사태와 이제 리먼 사태가 좀 다른 건데, 그래서 자, 코로나 사태가 부동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 아까 리먼 사태를 봤겠지만 리먼 사태가 부동산에 영향을 미쳤죠. 서울, 인천은 마이너스 7%씩 하락했잖아요. 그리고 조정기를 7년, 11년 동안 조정기를 겪었단 말이에요. 단기적 마무리되면 우리는 잠깐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라고만 느끼고 다시 시장은 움직일 거예요. 왜? 유동성은 풀리니까. 미국에서 인당 $1,000씩을 제공하고 우리나라도 재난 기본소득을 몇십만 원씩 주고 결국 경기의 활성화를 꾀하는 정책들이잖아요. 이런 유동성이 많아지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결국 실물 자산은 다시 상승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마무리되면 그냥 놀라고 마는 거야. 이런 리스크가 있구나. 단기적인 리스크가 있구나.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돼서 마무리가 된다면 부동산도 피해갈 수 없어요. 부동산은 끄떡없어. 절대 이럴 수 없어요. 저는 이쪽에 사실 좀 배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저는 인류의 힘을 믿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백신이라든가 치료제가 개발이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방역에 지금 굉장히 잘 대처하고 있잖아요. 이런 방역의 성공 사례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좀 정착이 돼서 코로나가 좀 잡혀서 이 불확실성이 빠르게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가면 과연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걸 또 다시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도 답은 같아요. 장기적으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리먼 사태를 보고 이런 서울과 인천에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크게 오르지 않은 곳에 투자할 것이냐. 장기적으로 봐도 리스크는 아마 후자가 더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사실 신의 영역이잖아요. 이게 코로나가 장기로 갈지 단기로 갈지. 하지만 저는 인류의 힘을 믿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